주식이 질리지도 않고 재미있고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주식에는 100% 똑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차트와 똑같은 호가창, 똑같은 주가, 똑같은 시가총액, 그 외에도 수십 가지의 요소들, 수급, 변동성 상승률 등등,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수익금과 손실금, 이 모든 게 다 똑같을 수가 없기에 주식이 항상 새롭고 질리지 않고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이 매일 똑같이 하는 운동이라든지 똑같이 반복만 하는 일이라면 너무 지겨워서 하기 싫어질 것이고 출근하기 싫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적응을 해야 되는 동물로서 주식시장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똑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변하고 똑같은 상황이 없는 주식시장에서는 오직 비슷한 사례들로 인한 그 전에 경험의 데이터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곳이며 내가 얼마나 머릿속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판단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 조절하고 신법을 지킬 수 있냐에 따라서 뚜렷하게 성과가 나오는 곳인데 저는 최근에 계속 외출을 하다가 요즘은 외출할 생각이 뚝 끊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더 붙어 있고 싶다는 말은 지금 분위기에 적응을 했다는 것인데 최근 외출할 때는 시장이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 1, 2년에 비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매매해봤자 돈 잃을 확률만 크다는 것을 알기에 외출을 함으로써 매매를 자제했는데 지금은 이 분위기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어서 점점 붙어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MBTI 영상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 MBTI는 ISFJ입니다. ISFJ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하기에는 노력하기엔 귀찮고 게으른 데다가 결과는 완벽하길 바라는 욕심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 성격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나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게으른 채로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전에 데이터가 쌓인 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흐리멍텅하게 멍 때리면서 호가창 보면서 또는 차트 보면서 움직임을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고 또 저 종목은 아 저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번쩍할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냐가 투자의 전부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식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계속 빠져버리는 늪 같은 곳입니다. 흐리멍텅하게 관찰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적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시장이나 혹시 계좌에 정체기가 온다면 제가 과거에 시드가 적을 때는 잠들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일 미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냥 멍 때리면서 체크할 거 체크하고 지켜보다 보면은 몇 개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통할 때까지 매매하다가 또 꼬여버려서 안 되면 뒤로 물러나서 관찰하고 멍 때리면서 관찰하다가 또 특이점이 발견되면 매수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제 기준으로 매매하려면 딱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기 있는 게 하락하는 것만 기다려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특이점도 없고 인기도 없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종목을 무작정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어도 올라갈 때 추격을 하거나 시간의 거래 상승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종목이 눌리거나 하락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장중에 잠깐 하락한다든지 한금선 아래로 하락한다든지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진다든지 일단 하락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일회성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움직일 때는 확실하게 움직이고 또 며칠 정도는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관찰하는 것은 시장 트렌드에 맞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딱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관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폭락하는 종목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진 않고 오전에 폭락인지 아닌지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폭락하는 종목은 오전에 10시 이전에 주가가 심하게 변동이 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초가 대비 한 5% 이상 빠진다든지 건강한 눌림목도 아니게 매우 심하게 빠지게 된다면, 그리고 빠졌을 때도 매우 가파른 속도로 시장가로 호가를 여러 개 잡아먹을 만큼 아무렇지 않게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폭락을 의심하고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데,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이 그냥 잠깐 황금선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순간적인 급락이 안 나온다면,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는 상태라면 어차피 주가는 물결을 그리면서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밑에 갔다가 위에 갔다가 이걸로 인해서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외출을 하다가 오랜만에 장중에 하루 종일 매매를 해본 날인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이전에는 일동제약이 신호가 왔었는데,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전에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인기 있는 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기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기 있는 종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내줍니다. 매매를 안 하면 손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면 끝입니다.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붙어있는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참 안전해서 쉬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피코그램, 이건 떨어질 때 매수하면은 안전선이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나오긴 하고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데 그냥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잡아버린다면 거래대금이 부족할 때는 안전선이 없습니다. 잘못 무너졌을 때 끝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는 거래대금 종목들 찾았으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종목은 요즘 확진자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확진자 소식이 처음 나오는 소식은 아니고 그 전에 바이오 종목들 여러 번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딱 차트만 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면 내일 하루 종일 집중을 하거나 또 시간의 거래 떨어진다면 공략을 할 수 있지만,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제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첫 출발이 아닐 경우 이렇게 차트에서는 첫 출발이라 하더라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으면 당연히 내일 시장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보이는 게 3천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차트가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양봉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또 JP모간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붙었습니다. 얘들의 목적이 잠깐 띄우고 나서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수십만 주 쌓아놓고 올려놓고 다음날 갭상승해서 먹튀한다던가, 아니면 추가로 돈을 더 써가지고 먹튀한다던가, 둘 중에 한 개긴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먹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없었더라면, 프로그램에 외국인 변수가 없었더라면 역시나 이 조건은 내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이 변수를 이길 자신이 없다면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아예 분류조차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으며, 이걸 매매 안 한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거래 대금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일단 휴마시스 최근에 올라온 각도를 봤을 때 저랑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각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각도는 정말 자신이 없고, HP, SP는 어제 오늘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 두 배 뻥튀기 된 것 때문에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그냥 두 배 뻥튀기 되었다는 거, 이 하나 때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은 이런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차트가 요즘 무증 발표 이슈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게 더 강한 편인데, 오늘 무증 발표를 한 종목은 아스플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주당 2주 배정. 항상 똑같습니다. 이미 발표하기 전에 주가 오른 각도를 보시면 저가에서 발표 전까지 주가가 50%나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거의 망해가던 주식이, 신저가에서 망해가던 주식이 어떻게 알고 발표 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50%. 요즘 무증한 종목들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이러는데, 선침해하신 분들은 다 고점에서 빠지고 개인들만 고점에 물리는 게 씁쓸할 뿐입니다. 피코그램도 주가의 무게와 시가총액에 비해서 요즘 상태에서 거래대금은 그렇게 적게 나온 것이 아니기에 오늘 당장은 안전선을 확인할 수가 없고 언제라도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지만, 또 다음날 시장에서 눌림목이 안전한지, 시초가 대비 잘 빠지지 않고 매수 효과가 단단한지만 확인한다면, 또 이런 차트의 종목들,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관찰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